안녕하세요. 영어 능률 김 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대비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단원별로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한 단원에 한 10개 정도의 영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처럼 이제 수업 안내를 하는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제 이 OT 자체가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순서를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강의 대상.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을 적절한 대상, 그리고 이 강의가 목표로 하는 바, 그리고 이 강의의 한계, 이 정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어지는 수업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그 수업의 진행 방식이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밖의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이게 중간고사 영어 교과서를 대비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만들 거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 영어 교과서 그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이 교과서 표지가 익숙하다 하시면 이제 능률김이라고 해서 능률 출판사에서 이제 그 교재가 나오는데, 교과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능률김 교과서로 내신 중간고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이제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기말고사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처음으로 만든 영상이 5단원이다 보니까 2학기 중간고사를 이제 대상으로 지금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로 이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고1 학생이 이제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죠. 이제 나 혼자 독학을 해보려고 한다. 그거 이제 기본으로 하긴 하는데, 혼자 하려니까 조금 부딪히는 부분, 어려운 부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도움이 약간 필요한 부분도 있더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 학생들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강에 적합한 레벨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학교 시험, 이제 지금까지 봤을 때 영어 시험이 50점에서 90점 정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더라 하는 학생들을 이제 초점에 두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50점 아래 있는 학생들은 나는 강의도 듣지 말라는 거냐? 당연히 그런 거 아니고 정말 환영을 하지만, 일단 이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면 이 정도의 그 전반적인 문법 지식은 있겠다라는 것은 일단 1대1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영상을 듣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나는 의지로 극복하겠다 하면 물론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90점 이상은 이 강의를 듣는다는 게 사실은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90점 이상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영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영어 공부하는 방법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면은 이 시간을 드리는데 조금 아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본인의 상황에 맞게 아니면 어떤 부분만 어렵다면 그 부분만 참고를 하든지, 그래서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는 그 단원 한 단원에 대해서 그 단원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 그래서 웬만한 부분 다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단원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그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거,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구성할 때 제일 초점을 뒀던 것은 이제 두 번째인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필요한 내용을 다 넣어보자. 이거는 일단 내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만 쏙 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넣을 걸 막 넣다가, 그런데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빼자. 왜냐면 지금 시간이 정말 소중한 그런 시기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지금 영어 과목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 과목도 아마 이거 말고 부교재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소중한 분들이니까 필요 없는 부분은 최대한 빼자라고 생각했지만, 이 두 부분을 같이 이렇게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춘 게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정말 개인적인 상황에 맞게 볼 부분 보고 뺄 부분 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조율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에서 이제 해당 단원, 이 5단원 우리가 이제 할 건데 그 단원의 90% 이상을 맞춰보자라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게 조금 이따 한계를 말씀드릴 거겠지만, 제가 이렇게 다 그 개인적인 그 입장, 학교의 입장, 그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실력 이런 걸 다 알 수가 없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90% 이상 그걸 이제 포인트를 뒀고 여러분이 10% 채우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단 이렇게 잡아봤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도 한계가 저에게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과목 특성상 사실 다른 과목도 조금 그런 면이 있지만 이 해당 단원에서 배웠던 거 거기 플러스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냥 전반적인 문법 내용을 몰라서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 같은 걸 이제 했는데 이 서술형에서 원래 전치사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명사 관련된 거 써야 된다. 그걸 몰랐다. 그럼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문법 내용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것도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뭐 방학 때나 아니면 주말마다 그래서 조금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좀 문법은 전체 그림을 한번 봐둘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는 일단 학교 내신 시험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죠. 그것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마다 그 같은 지문을 놓고 굉장히 물론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제 학교마다 문제 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포괄해서 만들 수가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보완할 방법은 여러분의 학교 수업, 여러분이 학교 수업을 잘 들은 것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했던 필기 그런 걸 이제 한번 필터로 걸러서 이 강의를 보고 나서 내가 해놨던 그거하고 합쳐서 보셔야 이제 완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학교 이제 여기는 이제 전반적인 여러 학교의 기출문제를 모아서 예상문제를 풀어볼 거지만 그래도 우리 학교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기출문제를 모아서 풀어보는 거, 그 분석해보는 거 그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학교 그걸 이제 채워주셔야 됩니다. 보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비워놨는데 이제 단원별 수업 구성이라고 해서 이게 한 단원 지금 이제 저는 5단원에 시작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5단원에 만약에 이제 수업 구성을 한다면 그 5단원 안에 영상이 10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영상이 되냐면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1번에서 5번까지는 이게 본문, 우리 그 5단원이 본문이 5페이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본문 한 페이지당 그 영상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잘랐는데 학교 수업도 보통은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물론 이제 약 1시간이라고 하지만 더 짧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본문 한 페이지를 그냥 영상 하나로 담았다. 그래서 1, 2, 3, 4, 5페이지 보시고 제일 앞부분에 본문을 한 것은 물론 교과서 그 단원 구성이 본문부터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핵심부터 하자 해서 여기를 일단 1, 2, 3, 4, 5 영상으로 담았고요. 그리고 본문 앞부분에 보면 뭐 듣기 아니면 뭐 읽기 전 활동 뭐 단어 주요 표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묶어서 영상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본문 뒤에 보면 역시 뭐 쓰기나 아니면 뭐 다른 글 읽는 거나 아니면 뭐 정리하는 활동이나 문법이나 그래서 여기서는 좀 문법은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역시 묶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조금 본문과 본문 아닌 것을 계속 분리하는 이유는 학교마다 본문 아닌 부분은 아예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렇게 걸으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그거 정도는 걸을 수 있게 영상을 그냥 나눴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뒤 부분 안 들어간다 하는 분은 6, 7관 안 보셔도 되겠죠. 네, 단지 이 영상 7번 부분에 그 우리 Discovering Grammar라고 해서 그 문법을 다루는 이 단원의 핵심 문법 2개를 다루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만 어떻게 찾아서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학교의 기출 문제를 모아서 이 부분이 자꾸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분석한 다음에 예상 문제로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그 예상 문제 역시 본문이랑 그리고 본문 왜? 그래서 이건 아까 듣기나 뒤에 부분이나 이제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본문과 본문 외에 또 하나가 있는 거는 이제 단원 핵심 문법. 우리 5단원에서는 분사구문과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 2개에 대한 그 문제. 그래서 이것도 3개로 나눠놔서 본문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본문만 보시면 되고 뭐 다 필요하다 하면 이제 따로따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눠서 10개로 영상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은 이렇게 10개가 한 단어에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본문 쪽에서 본문이 제일 중요했으니까 영상 1, 2, 3, 4, 5가 진행되는 방식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집요하면 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과서 왼쪽 페이지, 왼 페이지에서 교과서를 하나 실어놓고 그래서 이런 교과서에서 여기 한 문장 단위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 하나를 놓고 그 문장의 문법 포인트,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 그런 문법적인 포인트를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문장을 다시 출제 포인트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이런 식의 그 유형이 이런 식으로
빈도로 출제가 되더라라는 것을 그래서 이거는 저도 재미가 있으면서도 되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던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밖에 이야기하면 벌써 OT는 끝나요. 근데 OT 자체가 길면 또 그게 여러분의 시간을 잡아먹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밖에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면서 그냥 두루두루 제가 한번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모아봤는데요. 내신 공부를 할 때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심리적인 준비, 물리적인 준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첫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꼼꼼함, 집요함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내가 원래 좀 쿨하다 이렇게 그런 성격이더라도 지금 내신을 준비하는 기간만큼은 딱 이때만 꼼꼼함과 집요함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출제가 많이 되고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는 그런 굵직한 부분은 누구나 다 아는데 정말 너무 소소해서 다 놓치는 부분 거기서 이제 실수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 되나?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신은 내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꼼꼼하고 집요하게 그리고 한 번 했다고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반복을 해서 완전 익숙해질 때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집요하게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인드를 일단 접근을 하셔야 조금 더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정상에. 그리고 학교 수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거는 아까도 제가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이제 학교에 따라서 같은 그 본문을 다루는 거지만 어떤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지가 학교에 따라 너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저도 학교를 다녀본 결과 학교 수업을 매번 열심히 듣는 게 정말 힘든 일인 거는 잘 알아요. 1교시는 1교시여서 아직 잠이 안 깨서 피곤하고 3, 4교시는 배고파서 집중이 안 되고 5교시는 식곤증 때문에 힘들고 7교시는 피곤하고 뭐 체육 시간 뒤면 이제 또 그래 정신이 없고 그래서 매번 시간마다 되게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선생님이랑 아예 스타일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미 이건 다 아는 내용 같아서 도저히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는다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일단 자기가 생각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 수업을 어떻게든 열심히 들을 것인가 그걸 좀 장치를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필기하는 방법으로 조금 그 수업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일단은 최대한 많은 것을 최대한 다 필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 쓰는 과정 이런 게 있으면 적어도 다른 생각으로 막 이렇게 그 생각이 달아나는 걸 좀 막아놓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필기는 이제 꼭 필요하기도 하니까.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면 필기할 때 처음에 그 수업을 들으면서 하는 필기는 그냥 샤프로 지울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필기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다시 정리할 때 보면 그게 안 중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샤프로 적다 보면 그냥 정말 그냥 선생님이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니면 그냥 에피소드 같은 것도 마음대로 적을 수 있고 내가 여기 부분을 보면서 이거 궁금하다 하는 포인트도 그냥 질문도 막 적어둘 수 있고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지울 수 있다는 생각에 편안하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냥 그 수업을 듣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내가 이 작업을 한다 해가지고 거의 그냥 농담처럼 나도 그냥 재미있게 그냥 필기를 하면서 듣는 것을 한번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거 일단 심리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집요하게 복습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 그리고 학교 수업을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준비. 이건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 그럼 누가 시험 범위를 모르고 시험을 보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저도 어차피 이제 영어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지켜본 결과 이거 정말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뭔가 어떤 시험 범위가 나오는데 그 끝까지 몰랐다거나 그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 시험 범위 빠졌는데 그걸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잖아요. 왜냐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게 시험 범위가 지나가면서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변하는 시험 범위도 따라가면서 잘 알고 있어야 시간 낭비도 없고 그리고 이제 꼭 챙겨야 되는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필기된 학습 자료, 이것도 학습 자료가 우리가 그냥 교과서만 있을 수도 있지만 부교재, 보통 이제 모의고사나 아니면 그냥 다른 교재 하나를 정하기도 하죠. 그거랑 뭐 학교 프린트물이랑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다 챙기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필기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인 거, 그게 다 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학교 기출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일단 그래서 우리 학교 기출문제 몇 년 것은 인맥을 동원하든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든 최대한 내가 구할 만큼 구해본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서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기출문제가 주는 방향성이 있어서 일단 기출문제는 물리적으로 이걸 모아놓겠다. 그러면 시험 범위를 알고 내가 이제 그 준비해야 될 학습 그 자료에 딱 그걸 가지고 있고 기출문제까지 가지고 있으면 준비가 딱 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본문 암기를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질문을 지금 여러분이 하신 건 아니지만 나올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면 본문 암기를 했을 때 좋은 점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장점이 분명히 있고 저도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본문을 외워서 분명히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훨씬 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기계적으로 내가 이걸 그냥 막 달달달 외운다라고 하면 그걸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외웠다고 해서 그리고 특히 이제 시험장에 가가지고 그 지시물을 이렇게 잘 읽지 않고 시험 보고 이런 거 정말 위험한데 변형이 돼서 나올 수도 있고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외워서 그냥 바로 다 적용해서 쉽게 다 풀어야지 그건 잘 되진 않고 그리고 뭐 의미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막 외워서 특이한 실수를 하거나 그런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본문 암기를 하면 장점이 있다는 면은 얘가 정말 정독의 끝판왕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본다는 것은 그냥 멍 때리고 외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외우는 동안 어법도 생각하게 되고 뭐 서술형도 당연히 이렇게 서술해보는 그 연습도 되고 그리고 뭐 문맥 단어 같은 것도 저절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는 동안 이제 정말 최대한 열심히 읽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쉬워진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해보는 거가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외우는 거는 그래서 이제 뭐 가성비를 생각해서 내가 괜찮다, 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면 괜찮지만 정말 기계적으로 이걸 시켜가지고 막 억지로 이렇게 외운다,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도 생각 안 하고 외운다 하는 것은 정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기출문제는 아까 이렇게 어떻게든 확보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교는 물론이고 이제 조금 관련이 있는 학교의 기출문제를 모아놓는 것은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연습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걸 그냥 자료로 쓰고 싶어서 이제 이걸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그 우리 책 있었죠. 그 교과서에다가 그 기출문제가 나온 부분 그 부분을 표시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는데 여기가 어법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동그라미 그 단어 위에다가 이제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에 표시를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면 이 교과서가 뭔가 이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지 약간 강약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아니면 이 문장은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되고 이 문장은 별로 출제가 안 되는 문장이군. 이런 게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학원이나 이렇게 따로 말을 해주지 않아도 내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시험 범위를 할 때 강약 조절을 해서 시험 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만큼 하면 되겠다라는 한계를 지어줘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 기출 문제를 보면 우리 학교는 이렇게 그 교과서 외 범위에서도 나오는구나 아니면 그 안에서만 나오는구나 그걸 알아야 일단 시험 준비를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자료로 활용하자라는 거. 그래서 범위를 알 수 있는 거 그리고 강약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그 교과서에다 다시 반대로 표시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판왕 복습을 할 때 그 교과서에 기출문제 표시된 거랑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필기를 학교 수업 들으면 샤프로 막 해놨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쁘게.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수업 들으면서는 시간 없으니까 막 대충대충 필기했던 것을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 기출문제 표시가 많이 된 부분은 조금 이제 중요한 거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필기를 깔끔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읽어보는 거죠. 근데 내가 이 부분이 유난히 자꾸 익숙해지지 않는 부분이나 조금 조심하고 싶은 부분 이런 걸 그때 별표, 형광펜 이런 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들을 때 막 그때부터 그냥 형광펜, 별표 막 이런 걸 하면 그때는 사실 뭐가 중요하고 처음 보는 내용이라 뭐가 중요하고 뭐가 좀 이렇게 내가 어려운지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할 때 그런 것까지 표시를 해서 그 교과서를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 복습을 할 수 있으면 딱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해서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바로 영상 1에서는 우리가 그냥 그 본문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OT를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내신 공부를 하면 좋을지 조금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진짜 수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